그리고 얘는요. 자, 아까 말씀드린 거에다가 모아 심기 해도 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외롭게. 누가 있어야 서로 의지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그래서 얘는 같이 있는 걸 좋아해요. 모아 심기 하는 거. 이렇게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모종을 키우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그냥 생육기간을 연장해서 많이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제일 저 정도 된 걸 갖다가 지금 옮겨 심었거든요. 제가 얼어 죽을까 안 얼어 죽을까? 안 얼어 죽어. 일반 장군은 얼어 죽어요 지금. 그렇죠? 그냥 안 얼어 죽어요. 영하로 떨어져도 안 얼어 죽어. 서리 간다고 해도 안 얼어 죽어. 그런 좋은 장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고정관념으로 울릉도에서만 크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던 거예요. 명이나무도 제가 그렇게 해서 키워보니까 잘 되는 거. 우리 대표님 잘 키우고 계시잖아요. 명이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네? 추위에 강해요 그것도? 강하죠. 네. 명이나무도 아니 이제 잎이 나와도 웬만한 추위 다 이겨. 지금부터 다 이겨. 저 대표님 잘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명이나무를 우리는 그 천만리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냉해가 예방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모종을 했을 때 아래다 하니까 뭐 비가 많이 와서 실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그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저걸 갖다 했을 때 한 포에 15개, 대부분 트레이 15개를 만들었어요. 저게 50리터짜리죠, 흙이 상토가. 그걸 15개 만들었는데 이렇게 상토는 배수성과 통기성 좋은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어. 산에 갔을 때 보면 걸음이 시꺼멓고 아주 고운 흙들 있잖아. 네. 그럼 우리가 꼭 그런 흙을 가지고 오죠. 그런 흙. 그래서 걷다 식물 심잖아. 근데 식물이 안 자라더라고요. 죽더라고요. 그래서 죽죠.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너무 입자가 들어가가지고 숨구멍을 다 악어버리는 거야. 그게 죽거든요. 그럼 산에 올라가도 만약 그거 한다고 그러면 채로 쳐줘야 돼. 근데 얘는 상토가 이런 부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알칼리라든가 어떤 그 산성의 중간 정도가 돼가지고 작물이 잘 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노천 매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씨앗이. 저는 노천 매장을 하는 것보다 이건 제가 이제 그 교육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했지만 물에다가 은건 저장했다가 물에다가 한 5일 정도 그 흐르는 물에 담가놓고 그 다음에 냉장고 넣었다가 하는 것이 잘하기 좋아요. 제가 잘못하면 싹이 움켜가지고 움기만 달라붙어. 이게 잘못하면.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까? 네. 네? 고여 있는 물 안 됩니까? 어떤 고인물? 예. 고인물은 자꾸 썩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만약 화장실도 가능한 게 화장실 변기 뒤에 물통이 있죠. 네. 그럼 거기다 매달아 놓고 우리가 화장실 가서 네. 들고 나오잖아요. 네. 그런 기능도 가능해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도 쓸 수 있어요. 자, 전어가 이렇게 여름이 되면 잠을 자요. 그러면 풀이 완성하게 자라는데 풀가지가 용이하다는 얘기죠. 풀이 얘보다 다 높이 있어. 근데 가을 되면 약간 쫙 죽었는데 새가 파에서 나는 거야. 참 신기하더라고. 그거 안 보셨어요? 혹시 살아있는 것 중에서? 많이 심었는데 3개 살아요. 네. 위로 쭉 올라오더라고. 네. 키가 꽤 크던데. 네. 이게 자풀 가지고 자풀은 없으면 안 됐다고 그랬죠. 지가 썩어가지고 지가 이제 나중에 밑거름이 돼주니까 사람도 많이 배우고 잘났어도 건강한 놈이 이상해요. 나이 먹으면 건강해. 자기가 밥해 먹고 막 움직이고 해야지 누워서 허리 아파가지고 누워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교수님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얘도 오래 사는 놈이 단연 그러니까 그 1년 사는 걸 갖다가 그 걸음으로 다 먹어버리는 거지. 근데 지금 저거 풀이 지금 안 보이네요. 네. 좀 풀 관리를 어떤 식으로? 저기는 진짜 사진을 찍을 때 풀하고 같이는 안 찍어요. 풀이 없는 데서 찍지. 왜냐면요. 어떤 사진을 찍을 때요. 사진 잘 찍고 사진 잘 하시는 우리 대표님 계시지만 사진 찍을 때 그냥 찍는 것도 있고 내가 저걸 좀 돋보이게 한다 그러면 옆에 치우죠. 제 생각이에요. 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네. 그럼 내가 어떤 걸 갖다 방향으로 가느냐. 방향을 정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전원나무의 재배 면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지금 키우는 거?
예를 들어 전국에 네. 전국에는 그 이거 거의 재배하는 사람이 이쪽은 거의 없어요. 내륙은 없어. 근데 몰라요 사람들이 잘. 울릉도는 있어요. 울릉도에 제가 그 이제 AT 센터에서 지금 거의 갔다 오려고 그래서 울릉도 왔잖아요. 당연하게 울릉도에 갔더니 전어나물이 아주 거기는 명이하고 전어, 부지개기 나물 이게 거의 다 있어요. 근데 여기는 명이나물, 그다음에 전어나물, 그 부지개기네. 지금 시작했을 있어요. 아 근데 수요와 공급과 수요 이것이 있는데 마카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안데스의 그게 하나 뭐예요? 거기에 산삼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하잖아. 그게 아주 그걸 갖다가 캡슐로 해가지고 그걸 먹으면 남자들의 힘이 좋아져요. 그 힘이 좋아져. 그 보통 뭐 한 그게 250 캡슐 해가지고 약간 7만 원 돈 하거든요. 그게 세계적으로 그 유명해요. 한국만 그게 있는지 몰랐지. 근데 그것이 중국에서 좋다고 해가지고 세계에 있는 씨앗은 다 거기서 갔다 그냥 심은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뒤에 씨앗값이 엄청 올랐어. 이제 작년서부터 떨어졌어. 10분의 1가 10분의 1. 뭐든지 공급이 많으면 그 어느 정도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도 공급이 많으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공하는 일은 80%의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일이잖아. 근데 80%가 된다고 다 하는 일은 너도 나도 다 하니까 성공의 확률이 작은 거죠. 그리고 이 저 신문은 자꾸 변화야 돼. 자꾸 어떤 게 뜨고 어떤 게 가라앉고. 그러면 얘는 앞으로 재배가 용이하니까 그냥 키워도 되는 거예요. 재를 키우려면 다 나가. 지금 다 나가요. 왜냐면 없으니까 먹어본 사람도 착해요. 얘는 지금 올해 이제 심으면 내년부터 수확이 되는 거죠. 올 봄에 지금 저런 거 갖다 심으면은 아까 뿌리는 많이 죽는데 네. 저런 거 갖다 심으면은 한 5월 말에 채취가 가능해요. 잘라. 그리고 가을에 또 이제 채취를 해요. 원래 3마늘보다 먼저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옮겨 심으면 5월에 한번 채취를 네, 했어요. 그거 따야 돼. 무조건 따줘. 그래, 그렇지 않으면 잠자로 들라니까. 고향에 계속 민감하지는 않는데. 아니 특이하면요. 얘는 다비성이에요. 그런 좋아. 그러니까 양토. 그러니까 그런 게 좋아. 그러면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저렴을 비료 줘야 되겠죠. 비료. 이거 화학 비료 말고 그런 유각 같은 거 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따가지고 노지는요 틀려 버서 얘가 이게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데쳐서 먹기도 하고 생으로 삼겹살에 싸 먹기도 하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그 전을 부쳐 먹기도 하고 예? 그 비빔밥에 넣어서 먹어도 좋더라고요. 얘는 여기서 얘 딸 때 옆으로 싹 기울이면 이게 여기 살수만 남고 이거 남아. 그럼 이거 자르면 돼. 잘라. 실제 가격은 어떻게 얘 가격은 지금 보면은 많이들 물어봐요. 비싸도 산다는 사람도 있어. 얘는 왜냐면 항상 VIP라는 그런 고객층이 있잖아요. 네. 얘는 안 해도 키로당 10,000원 받아요. 4kg 40,000원이잖아. 키로당. 명이나물이 1kg에 25,000원이에요. 사과박스 하나가 10만 원이죠. 사과박스 하나 명이나물은 얘는 4만 원 받아요. 근데 얘가 그 산나물 중에서는 아주 그 독특한 향취와 맛이 우수하다고 봐요. 이걸 줍니다. 요거 봐요. 요거 장아찌를 담았어. 장아찌 제가 차에 있는데 한번 이따 잡숴보세요. 장아찌가 맛있더라고 이제. 그 맛이.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12월 달에 땄어요. 12월 달에 요 새수만 잘라가지고 그늘에 말렸어. 말렸더니 이렇게 되겠죠. 그냥 라면 먹을 때 푹 집어만 넣어서 맛이 확 달라져 이게. 확 달라져 이게. 그래서 이게 그러면 컵라면에 대해서 그러면 친구 아닙니까? 오늘 내가 이 얘기했더니 그 BBC 방송에서 있던 분이 그 기획하고 잘하는 분이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래. 근데 이거 너무 좋은 거래. 이게 그렇다고 풀무원하고 와서 얘기하겠다고 자기가 하셨어요. 근데 내가 얘기한 거니까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말라. 풀무원에서 하면 내가 한 걸로 알 거라고. 그래서요 이게 독특해. 그러면 얘를 갖다가 소량 비닐봉지에 포장해가지고 그거 주문요 최고예요. 이게 이 맛 못 쫓아와. 이거 한번 이거 저기 나중에 저기 대표님 오고 가지고 말려서 한번 안 해보시죠. 근데 이제 저기가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질경이 그러니까 저희 가수원밭에 진짜 많아요. 네. 근데 저희가 제초제도 안 쓰니까 그걸 해서 이제 나무를 해서 목나무를 해서 팔았었거든요. 네. 사람들이 생각보다 질경이 나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저희 로컬푸드에다 팔아요. 명이나물도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재밌어요. 그 한 봉지에 몇천 원씩 해서 쭉 나가는 게 재밌는데 사실은 이런 목적으로 제가 전어나물도 심으려고 하는 건데 잘 안 알려져서 처음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기는 하겠다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좀 발행작물들은 예. 발행작물들은 뭐 이렇게 했을 때 고추라든가 뭐 도라지 이런 거는 많이 알려서 조금 가격 싸게 하면 다 팔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식물은 그림만 보고는 안 사. 그림만 보면 사겠어요? 맛을 봐야 사요. 맛배기만 주면 사가요. 시험을 해서 맛배기. 저 이게 그냥 맞아요. 앞에서 먹게끔 시식을 해서. 이 장아찌에서 앞에서 먹게끔 해주면 사가요. 요거 해서 라면에 넣어서 먹게끔 한번 사가요. 삼겹살 싸서 오는 손님들 삼겹살 싸서 먹잖아요. 좋아요. 오늘 4사람 뿅 갔어. 그래가지고 대표님 그리고 이 화면 뒤에는 장아찌 담그는 레시피도 있나요? 명이나무는 있어요. 네, 명이나무. 그걸 해주셔야지. 명이나무는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사진 부착 찍대고 다 찍어. 그건 어차피 근데 뭐 공유하는 거고 또 선수들이 또 잘 만들어내고 그 재미 있어요. 자 그래서 생활초 종자 파종하는 것은 봄에 이제 그 하는 거 하고 또 여름에 파종하는 게 있어요. 가을에 파종하는 게 있어요. 또 이게 그 씨앗 파종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름에 뜨거울 때 발아드는 게 있죠. 추울 때 발아드는 게 있어요. 또 불에 타야지만 발아드는 게 또 있어요. 씨앗 종, 산지종. 그래서 산불이 나면 없던 씨앗이 나오기도 하죠. 이게 참 자연의 신비예요. 네, 그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전어나물이 이제 그리 되죠. 이제 아마 명이나물까지만 하고 이제 보통 같아. 예, 명이나물. 근데 명이가요. 저는 이 절개지다가 이제 뿌려 맞거든요. 이게 씨앗을 파종한 거야. 집어 던진 거야 씨앗을.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쓸데없는 땅 많아. 짜투리 땅. 그런데다가 씨앗을 그냥 이렇게 그 파종해가지고 5년 후에 6년 후에 이 정도면 잘 키운 거 아니에요? 그림이 나오지 않는 그림이. 근데 위에 뭐가 있어요? 벚꽃이 펴 있잖아. 벚꽃이 피면 지네 벚꽃놀이 할 때 우리가 들에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얘는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싼 가격에 팔릴 수밖에 없어. 얘는 그 종자 얘를 갖다가 종분으로 하는 것보다는 씨앗으로 해요. 그러면 5년 뒤에 먹죠. 근데 5년 된 것보다 7년 된 게 더 맛있어요. 알싸한 맛이 더 강하죠. 그러면 더 돼요. 근데 5년씩 길죠. 우리가 앞으로 5년은 길어요. 근데 지난 5년 생각하면 짧아요, 길어요? 짧죠. 아이고 천상 나 죽은 다음에 먹겠네. 우리 친구 아버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대표님처럼 그 말씀하셨는데 한 3년까지 키워놓으시고 돌아가셨어. 야 내가 아들한테 야 그거 내가 살인 동안 먹겠냐? 그때 이제 돌아가셨어. 근데 제 경험으로는 앞으로 5년을 길어도 뒤돌아보고 5년은 짧다. 금방이더라고. 이게 몇 년까지 살아요? 얘는 그 한 35년까지. 근데 아직 내가 15년 키웠으니까 뭐 35년. 이걸 키운 게 강원도 13년 전에 인터넷 뒤져보니까 명이나물 잘 모를 때 있더라고. 그래서 쫓아갔어. 산나물에 그냥 뿅 빠진 사람이고 어디 못 가요? 제가 거제도로 가서. 아니야. 근데 봤더니 이게 잘 키워놨더라고. 그래서 이게 몇 년생이에요? 10년생이래. 물었더니 가격이 얼마씩 해요? 1,000원씩이래. 그러면 만 개잖아. 그러면 1,000원씩이면 얼마야? 11,000만 원이죠. 내가 질러버렸어요. 돈 없어도 질렀어. 질러야 되는 거예요, 질를 때는. 제가. 그래서 질렀는데, 그러고 난 뒤에 제가 7년 키우고 1,000만 원어치 사다가 4,000만 원어치 모종이 나갔어. 그 안에 이제 얘를 갖다 심었을 때 씨앗도 따잖아. 이파리도 따서 팔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론 질을 땐 질러야 된다.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그 산나물에 대해서 이런 기회도 없었어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디 가나 이제 산나물 뿐으로서. 그렇게 많이 안 해도 금방 본전 나오던데요. 잘 나오죠. 수확하고도 그 종자까지도 생산이 가능해요? 얘가 일단은 잎이 5년까지는 근데 7년, 8년 되면 3개도 나와. 네. 4개도 나오더라고. 10년 되면 4개도 나와. 근데 이게 잎이 좀 작아. 약간 길고. 그런 상태인데
쟤는 다 따면은 우리가 식물의 2분 강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네. 강합성 작용을 해서 양분을 뿌리한테 보내가지고 뿌리는 어떻게 돼요? 뿌리가 이제 그 활성화되면서 잎도 양분을 갖다 몸집을 키우는 거잖아. 그래서 잎은 하나씩은 꼭 남겨둬야 돼. 예, 잎은 꼭 남겨둬야지만이 이듬해 제가 꽃도 펴, 꽃도 피고 씨앗도 내요. 그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절개지, 유휴지 이런 데 좋은 게 이런 절개지나 유휴지 이런 데는 또 잘 된다. 유휴지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 거름 성분이 많다. 그 땅의 기력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기 고란이나 천적이 따로 있나요? 저거 좋아합니까? 말씀 잘하셨습니다. 멧돼지나? 멧돼지 피해는 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저 사이에다가 그 뭐냐면은 곤드레를 심잖아요. 곤드레. 곤드레는 뿌리가 굵어요. 달아. 근데 그 멧돼지는 아주 후각이 발달해가지고 그거 아주 그냥 원자탄 대로 그냥 그 이렇게 뭐 포인트만 그냥 하듯이 그것만 다 캐먹어요. 제가. 곤드레를 하면은 곤드레 캐먹으려고 쟤를 파에 뒤집을 수가 있어. 제가 있으면 피해가요 원래 냄새가 나서.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좀 냄새가 나도 그것 때문에 그걸 곤드레 같이 심으면 안 돼요. 곤드레가 또 워낙 또 강해서 이런 그 좋은 땅에 하지 마시고 저 유유지라든가 짜투리 땅 이런 데다 심어요. 워낙 잘 크니까. 근데 곤드레는 그 진딧물이 잘 껴요. 그래서 제가 진딧물 잘 껴요. 너무 껴. 네, 너무 껴서 그렇고. 근데 그늘에다 심으면 안 돼요. 그늘에서는. 그러니까 그늘도 이렇게 딱 올라오면 되잖아. 그 산지 가서 산지에서 있는 것들이 왜 병이 안 올까요? 산지에 있는 식물들이. 산지. 산지는 지금 각종 주변에 풀이 많아요. 일반 작물은 병원성 세균이 공격해서 병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산에 있는 풀들이라든가 저런 산나물들은 병을 안 일으켜요. 병원성 세균이 들어오면은 제가 항상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그 양분을 뿌리로 보내서 뿌리에서는 삼출액이라고 하는 양분을 주변에 있는 미생물한테 주는 거예요. 미생물한테 줘. 그러면 미생물은 그걸 먹고 자랐기 때문에 어떠한 맛이 이상하다는 변하다는 것은 얘 균형이 깨지는 거야. 그래서 미생물들이 합심해가지고 그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미생물들이 땅 속에 엄청 많이 살고 있어요. 공생하면서. 그래서 식물이 병원성 세균이 제가 병원이 오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노지인데 지금 노지잖아요. 햇볕이 많죠. 근데도 크죠. 네. 이게 지금 이렇게도 재배 가능해요. 이거 10년짜리 갖다 키우면 10년짜리. 그래가지고 지금 얘가 크게 들어섰죠. 아주 이게 엄청난 양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4천만 원을 나가고 다시 심어온 거예요. 4천만 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심었어요. 여기 벚꽃이 펴 있죠. 일찍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산지는 어때요? 산지다 심어봤어요. 산에다가 나무와 나무 사이를 잘라 간도를 하고 인간 재배하는 거죠. 산의 장점은 뭐냐면 필요 있는 나무는 남겨두고 그늘 적절하게 조절할 수가 있어. 산지는. 그리고 산이 장점이 뭐냐면 위에서의 그 빗물에 의해서 양분이 밑에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 잘 그런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이 좋은 거죠. 이렇게 산지도 재배를 잘하고 또 얘가 얼마나 강하냐면 아주 그들이 많이 인데도 크더라고. 햇볕이 얘는 지금 명이나무 아니에요? 명이나무죠. 명은 없어지고. 왜냐면 여기도요, 저기 전원나무도 한 2시간 해야 돼. 고추도 2시간 하잖아요, 그죠? 그게 토양 쪽까지 가면 더 길어, 토양까지 가면 이제 경까지 가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이렇게 그 경험을 해서 빨리빨리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산지도 가능해요. 머리가 나오고. 자, 그러면 이게요. 제가 또 산나무를 재배하다 보니까 이렇게 크로아티아에서 자생한 산마늘이 있어. 이게 나무가 이렇게 빽빽해가지고 햇볕 하나 안 될 거예요. 얘가 지금 벌써 5년, 6년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늘도 잘 된다는 얘기죠. 그늘에. 그럼 산을 하나 이걸 갖다 다 이렇게 심는다 그러면은 동네에 최고예요. 이게 지금 그런 부분. 저 김순정 우리 대표님 쪽에 그쪽에도
거기에 지금 관광 농원하고 그 마을 기억하잖아. 산지다 이런 걸 하면요 치우라는 얘기죠. 산 하나 다 이거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서울에서 와요 안 와? 이거 보러 와요. 지금 본다고요. 저거 가지고 관광객 얼마든지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요? 상계동에서 여기 오는 거 얼마나 걸리겠어? 그게요? 바로 그 포인트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가행작물만 생각했지 이런 쪽의 자원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럼 저런 나무 피는 나물 종류는 어느 거 있어요? 네? 옷이 피는 나물 있어요. 예, 그것도 있어요. 네. 그런 걸 하면 저런 나무 사이에 네. 이제 지금은 겨울이니까 풀이 없잖아요. 네. 지금 근데 보면 이제 풀이 많더라고요. 풀이 있는데 심어도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중요한 게 얘는요 풀보다 먼저 나와요. 풀 먼저 나와요. 근데 풀이 많이 왕성할 때는 잠자고 있어요. 그러면 풀 관리 어떻게 하냐? 얘가 지금 보이면 여기 제가 우리 앞에서 전에 심어놨었는데 이렇게 텃밭에 심었어요. 식물이 잘 컸다는 것은 뭐냐면은 꽃이 피고 종자가 잘 제대로 익으면은 거기에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꽃은 피는데 종자가 잘 익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씨앗이 열려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풀 관리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명이 산마늘에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건 명이나물. 요거는 해발 1200m 올라가면 있는 신선초라고 하는 산마늘. 근데 이제 그 왜 산마늘이냐고 하면 저희 입에서 마늘 맛이 나고 마늘 향이 나서 산마늘이라고 하거든요. 그 울릉도의 저 명이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명이가 울릉도 거고 얘가 아까 크로아티아라든가 미국의 동부 서부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얘가 맛있어. 상품성도 좋고 또 이게 재배가 용이해요. 얘는 재배가 깊지가 않아. 얘 같은 경우는 한번 심어놓으면 상당히 좋은 거고 명이나물에 대한 유래가 있어요. 그 조선시대 때 근데 원래 우리가 그 울릉도로 이주한 주민들이 갈 때는 뭐 이거저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싸가지고 가. 근데 가서 보면 먹을 게 다 떨어지는 때가 2월 달이에요. 2월 달에. 먹을 게 없잖아요. 문 열고 밖에 나가 보니까 문은 있는데 먹을 게 없는데 얘가 새싹이 나오는 거야. 새싹이. 그래서 제 새싹을 뜯어서 우리가 보릿고개까지 명을 이어갔다고 해서 명이 나오려고 해요. 근데 옛날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게 있어요. 우리가 마늘은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왔죠. 마늘이. 그러면 우리가 단군 신화에서 범 한 마리하고 곰 한 마리가 사람이 얘기해달라고 하나님께 빌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쑥 한 줌하고 마늘 20개를 주면서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거처하고 있으면은 사람이 됐다고 했죠. 근데 이제 그 곰은 37일 만에 사람의 몸이 됐고 호랑이는 성질이 급해요. 저처럼 급해서 도망 나갔어. 사람이 안 됐잖아. 그래서 그때 먹은 마늘이 이 마늘이라고 그래요. 이 마늘. 그래서 그거 자체가 원래 그 설하니까 설하.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이 마늘이요. 바로 이 마늘이 이걸 신선들이 먹고 무병장수했다고 해서 불러줘. 그다음에 신선초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저게 오대산종으로 얘기. 오대산종. 네. 오대산. 얘가 생명이 강한 게 그런 갈대 사이즈보다 더 갈대 사이즈. 엄청 강해요. 얘가 대단한 생명력이죠. 상품성은 얘입니다. 예. 제가 2개를 심었어요. 얼마가 늘었어요? 이게 지금 많이 늘었죠. 이 정도로 많이 늘어요. 그러면 10평 기준에서 1000개까지 심을 수 있어요. 10평 기준에서 이렇게 늘어납니다. 제가 특별히 게으른 농부가 할 거 없어. 심어놓으면 지가 크니까 봄 되면 싹 나오고 그러다 싹 가서 채취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쉬운 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면 요새 이제 요게 계속 팔아요. 이게 100개 묶음을 해서 5만 원. 요거 100개 묶음을 해서. 근데 하고 1년이 되면요. 요렇게밖에 안 돼. 요것이 지난해 7월 달에 씨앗을 파종한 거예요. 7월 달에. 그럼 금년 봄이에요. 이제. 요 2년, 요 3년, 요게 4년, 5년 됐어요. 5년 되니까 많이 들었죠. 근데 5년 돼서 먹어도 입이 이렇게 마늘 맛이 강하지 않아요. 근데 장아찌 담긴 좋아 사이즈가. 장아찌 담긴.
그리고 얘는 씨앗 파종 시기가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요 지금 이게요. 한 대 가지고 파종 산지에는 100평 정도 파종할 수 있고 모종 재배를 할 때 100평, 이죠 100평. 5대 가지고 그러니까 육묘 과정에는 5대 가지고 20만 주 정도 100평 뿌리는 거예요. 5대를 가져야 100평을 뿌리는 거예요. 육묘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게 두 개가 엄청 늘었죠. 그러면 저게 기본에 있던 그게 따로 그 분주가 생기는 게 그것도 같이 그럼 7년 됐으면 7년짜리로 봐야 됩니까? 분주도? 그렇게 봐요. 그래 아. 보는데 그 7년 됐다고 그 정도 부러지지 않아요. 아. 그렇게 해서부터 일정해지죠. 네. 일정해져. 그럼 그 분화를 하기 전에는 땡땡하잖아. 퉁퉁하고 그죠? 네. 몇 년 되면 저렇게 많이 생깁니까? 보통 2개 심어놓고 네. 올해 2개 심었어요. 네네. 걔도 그러니까 보통 저 전어나무도 그렇고 명이나무도 그렇고 노화 심게 해줘야 잘 컸고 네. 보통 첫 해는 얘가 안 늘어나요. 공개 심었을 때. 이거 다 다음에 늘어나요. 그죠? 그때 늘어나. 그리고 2개가 4개 되겠죠. 그럼. 네네. 그럼 그때도 환경이 좋으면 4개, 8개 돼요. 8개에서 그러면 고이되면 몇 개 돼요? 16개죠. 그게 나오잖아요. 내버려 둬도 이게 나오는 거야. 저는 그래도 뭐 유기농, 직무유기 해서 키우는 아이고, 그거는 뭐 굳이 이렇게 자꾸 떼겨주거나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죠.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거는 저다 쪽에서 심는 것도 일이에요. 근데 집에서 가정에 조금씩 하는 거는 분주해서 심어야 그래도 자기가 지금 양분을 더 먹어서 좀 낫다고 생각해요. 쉽나요? 저걸 갖다가 뭐 10만 주, 20만 주 되는데 그거 쪼개는 것도 일이야. 괜찮아요? 그거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내두는 거야. 내버려 두고 이제 장아찌 따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거 자체가 생채로도 체험 학습할 수 있고 많아요. 저거는 200g 해서 몇 장 안 돼. 그리고 따서 장아찌 담아서 가져가는 거. 그 대표님은 딱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바쁘면 그냥 샥둑 나서 샥둑 비면 지가 알아서 살 건 살고 죽을 건 죽으니까 이게 다 속가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해요. 나와요, 저. 아니 그건 제가 해본데 그래 하면 안 돼. 나와요, 그게. 아니 그거 하니까 작년에 인터넷에 다 보면 죽었어. 네. 근데 금년에 지금 나스로 나오더라고. 싹 빈다는 집이 네, 있어요. 그 말. 네, 대표님. 네? 인터넷에 보면 낫으로 싹 빈다는 데가 있어요. 한 입도 안 남겨놓고. 네, 있어요. 왜냐면 그게 그래도 그 해는 안 자라도 이듬해 나와요. 이듬해 그러니까. 나와. 근데 그 이듬해 또 하면 얘가 죽어요. 그러니까 한 번 올해는 한 번 이제 씌워주고. 하고. 그러니까 산지다 대량으로 할 때는 한쪽은 쫙 벼주고 이듬해. 그게 왜냐면 1kg당 얼마잖아, 키로당 얼마. 가격이 좋고 그다음에 인건비에서도 좋고 또 줄기가 더 그리고 맛있어. 이제 너무 또 이렇게 커지면 알아서 죽으려면 죽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진짜.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대표님? 아니 또 근데 지금 나오더라고요. 작년에 그렇게 몰라서 싹 했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전화 왔어요, 안 죽는다고. 네, 안 죽어요, 절대 그건. 네, 그래서 네, 사는구나. 네. 그런 게 있고 그때 원래 지금 그 뿌리가 더 맛있는데 5년 키워가지고 뿌리 어떻게 먹으면 먹어요? 달랑 먹으면 아까워서. 뿌리를 5년 키우는데 달랑 먹어버려. 어떻게 해서 먹어요? 뿌리를? 뿌리는 장아찌 담아도 맛있고요. 뿌리째. 또 그걸 튀겨서 먹어도 좋고. 자, 이렇게 그 산마늘 분주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씨앗. 작년에 이렇게 씨앗을 해서 소량으로 해서 또 팔았더니 또 이것도 많이들 사가더라고요. 네. 왜냐면 시험 삼아서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시험 삼아서. 그렇죠. 그래서 700립. 요거 뭐 700, 그러니까 7g이야. 저울 딱 달았더니 카스 저울에다가 700립. 발효율 80%. 네. 이거 경험에서 나온 거잖아. 이게. 소비자는 믿어요. 이렇게 제대로 해줄 이게 때. 얼마시대요? 예, 이렇게 해서 7,000원 받았어요. 700g이니까 이게 7,000원. 배송료가 비싸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보내지 않고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싸죠. 그 320원이니까. 네. 그 씨앗은 요때 따요. 근데 이렇게 해서 자 파도 다 익기 전에 따서 프리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까맣게 해서 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까맣게 익었을 때 따서 저는 했을 때 발효율이 좋았어요. 네.
어차피 자연 상태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채취 시기가 딱 저동줄 때 딱 좋습니까? 왜냐면 더 있으면 얘가 떨어지니까. 안 떨어지면 지가 또 나을 거야. 근데 가만히 보면 모르는데 사람은 거기 자꾸 눕히게 돼 있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곳에서 키우는 게 좋죠. 모아서. 그래서 저는 얘를 갖다가 그늘에서 말려야 돼요. 말릴 때. 네. 그리고 얘 딸 때가 언제냐면 꼭 그 장마철이에요. 장마철. 그늘에서 해가지고 따셔야 돼요. 저거 따놓은 거 파종 안 한 거 갖고 있는데 걔 나올까요? 아니요, 해보세요. 바람은 떨어져요. 내년에 지금 어차피 지금이라도 해놓으시고 일단 제가 7월달에 했다는데 7월달에 햇꽃이 발효율이 좋고 그다음 7월 말까지는 파종을 하세요. 8월 5일까지인데 그래야지만이 되고 만약 9월달에 파종하면 이듬해 안 나와요. 이듬해 안 나와. 지금 봄에 파종했다고 봄에 안 나와요. 내년에 나오죠. 근데 발효율도 햇꽃이 좋으니까 햇꽃 심으셔야지. 있는 거니까 심으셔요. 한참 복숭아 딸 때라 할 수가 없어갖고 못했어요. 그러니까 복숭아하고 괜찮아서. 네, 제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쟤는 시기가 여름을 지나야 싹이 터. 네. 며칠 정도 말려야 됩니까? 네? 건조하는. 건조? 예. 아니, 쟤는 원래 따가지고 바로 심을수록 발효율이 좋아요. 네. 근데 건조해도 좋은 건 뭐냐면 건조는 나중에 놔두고 판매하기 위해서 건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좀 일찍 6월 말 7월 중순 채종해서 바로 파종하는 게 발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산마늘이 이제 보통 보면 식품적 가치로 봐서 일반 마늘하고 같아요. 근데 마늘은 가을에 심어서 봄에 우리가 그걸 캐죠. 얘는 4계절 5년 10년 돼가지고 하는 거니까 효능은 더 좋은 거죠. 얘가 일반 마늘보다. 이렇게 벚꽃이 필 때 이렇게 먹고 장아찌 담고 그런데 이렇게 줄기까지 해야 더 맛있어. 왼쪽에 줄기 훨씬 좀 달고 맛이 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장아찌 이렇게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파리가 얘가 굵은 게 맛있어요. 역시 얘가 8년 10년 된 거거든요. 5년 된 거에 비해서는 얘가 벌써 비슷해요. 얘를 거꾸로 들고 고추장 찍어 먹어도 아주 맛이 으뜸해. 찍었어요? 근데 녹색 채소가 폴리페놀이 많죠. 떫은 과일의 껍데기 이런 데도 많고 떫은 거 이런 것이 녹색 채소가 폴리페놀이 많아요. 마늘은 통째로 넣나요? 마늘은 통째로 넣어요? 그럼 더 맛을 못 봐요. 그냥 껍질 까서 통째로 넣어줘요. 그럼 게도 맛있어. 마늘도 게도 먹고. 청양고추는 말린 거 넣나요? 마늘인 것도 괜찮고 어차피 장아찌식으로 조금 넣어서 같이 해도 좋아요. 같이. 자 그리고 얘가 10년 이상 된 거니까 이렇게 커요. 그죠? 이렇게 자르죠. 요새 이렇게 잘라서 1kg가 많이 안 들어가. 이렇게 해서 판매해요. 네. 이제는. 진짜. 그러니까 장아찌 이렇게 담아서 어떻게 나가냐면 가위로 툭툭 쳐서 나가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김치 잘라주듯이 식당에서 그렇게 해줘도 돼요. 엄청 크죠? 굵기도 크고 이런 거에 10년 이상 되면 이래요. 명이나무를 깻잎처럼 해가지고. 네, 초절이 장아찌. 네, 초절이. 제가 저희 우연히 봤는데 양구 쪽에서요. 액기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도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가공이죠. 처음 봤어요. 산마늘 가지고 또 어떻게 가공하나 보실래요? 이렇게 그래? 가공이 이제 산마늘 효능은 저런 효능이 있어요. 자, 보시고 자, 그러면 어떻게 보냐? 스파게티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미각을 잃는 사람들은 담배를 많이 피우다가 아니면 술 많이 먹게 되면 미각을 잃어요. 근데 이 장아찌에다가 스파게티를 싸서 먹게 하니까 다 먹게 하고 삼겹살하고 뭐 두할 것도 없고 네. 또 여기 있잖아요. 요새 몽고스 주먹밥 산에 가서 이거 할 때 한 2시간만 하고 와야지 하다 보면 5시간 6시간 돼. 점심시간 놓치잖아. 아시다시피 일을 해보신 분들은 몽고스 밥을 하나 가져갔는데 소고기 무슨 밥이야. 근데 냄새가 느끼해요. 마늘 따가지고 먹으니까 아주 그게 또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도 햄버거에다가도 이 고기 패드가 안 좋아 원래 햄버거는요. 네. 근데 여기나물 넣어서 먹으니까 맛이 가셔져. 그 얘를 갖다가 채 썰어가지고 해서 이쁘게 넣으면 더 맛있겠죠 이게. 그래서 맛이 돋구겠죠. 이렇게 산나물 시장을 열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서 그 만들어 나가면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또 그만큼 또 농사를 짓고 그래 되죠. 근데 상추처럼 따고 또 따고 하는 건 아니죠. 그죠? 또 따고 한 번 따면 또 나오지 않아요. 네. 딱 2장, 3장 나오면은 한 장을 남겨두고 따면 끝이야. 안홍진 우리 대표님 했잖아. 어때요? 3만 원. 저 농사십니다. 너무 저희 해드는 자인가 봐요. 그래서 풀이 너무 잘 자라는데 그래도 해마다 올라오긴 올라와요. 근데 이게 번식이 좀 너무 더딘 것 같은 별로 안 퍼지는 것 같은. 첫째는 제가 보여드린 거 잘 보시죠. 토양이 있어요. 토양. 네. 토양이 너무 열악하면은 자기 살기도 힘드니까 잘 안 될 수가 있어. 그 토양이 어떤가 분석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일조량이 너무 강한 것도 봐주시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물받침이 안 돼서 많이 죽이는 사람들도 있어. 물받침. 그런 부분. 이 양지 쪽은 거의 좀 안 좋고 번식에서는 좀 안 좋고. 양지 쪽은 얘가 아주 우리 나중에 아까 그 BBS 방송에서 온 사람이 우리 농장에서 뭐 하나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그때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와서 보세요. 아주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참 잘 돼요. 진짜 뭐 한 20% 정도밖에 햇볕이 안 들어. 그런데도 잘 되더라고. 자 보시면 또 여기 이렇게 돼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튀겨 먹어요. 이렇게 그 산마늘 이게 지금 뿌리예요. 얘는 당귀, 참당귀, 산당귀라고 하죠. 얘는 이제 그 봄치, 다 독특한 향이요. 향이 좋아. 어차피 음식을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보시는데 맛은 참당귀 치고 좋다고. 그 1단계 말고 하얗게 피는 거 말고 네. 보라색 피는 거 얘가 좋고. 그다음에 요것도 우리가 이제 일반 마늘을 갖다가 구워 먹는 맛이야. 그거보다 좀 더 드적지근한 맛이 나고. 봄치는요. 얘는 그 땅의 그 기와 우주의 에너지를 딱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하트로 사랑으로 인간에게 이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트가 돼 있잖아요. 얘랑 피는 돼요 이렇게 시켜 먹는 게. 이게 건강해요 이거. 자 그러면 여기나물이 밭에만 심느냐? 이렇게 하나에다 심어도 이쁘잖아요 이거. 화단으로. 내가 10년 된 거 갖다가 제가 한 10뿌리인가 심어서 그랬더니 이렇게 이뻐. 들어오는 이쁘게. 이건데 이것이 무슨 밖에 있는 무슨 뭐 비비추인 줄 알아요? 비비추. 그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럼 돌 사이에다가 심었죠. 돌 사이에다가 적용용으로. 이게 돌 사이도 가능해요. 봄이면 얘가 이렇게 나오면 새끼 친 거야 이게 지금요. 이게 3개 심어놓은 건데 3개. 새끼 쳤어 이래. 매년 봄에 잘라 먹잖아. 왜 이런 데가 더 잘 돼? 이런 데가. 저기 거름이 없잖아. 왜냐면 위에서 아는 데가 내려와요. 그리고 얘가 이파리 인대에 따는 게 한 장 두 장이잖아. 그게 다비성이 아니야. 이렇게. 열악하면 뿌리 더 내려요. 그리고 뿌리를 항상 먼저 뿌리는 죽고 새 뿌리가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35년 사는 거야. 근데 35년 더 살겠지. 왜냐면 이게 거기 분열되니까 자꾸 분열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한 군데 많이 있으면은 전쟁해야 돼요. 너 죽고 나 살고 그래요. 그때는 분주해져야 돼요. 살아봐야지. 네.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꽃차. 이게 꽃차가 이명에 좋다고 스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꽃을 따서 팔래요. 꽃도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해서 꽃차를 해서 했더니 맛이 무슨 맛이냐? 마늘을 이렇게 구워서 먹는 맛이 그랬어요. 그 차가 그 맛이 나더라고요. 얘도 덕금을 한 거예요? 덕금을 해야 돼. 덕금을 하고 보통
나이가 들면 귀고 이렇게 어떤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귀에서. 이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고서 저거 좋으니까 저 꽃차를 꽃을 보내달라고. 근데 꽃이 씨앗을 따는 게 더 비싸잖아요. 맞아요. 한 대에 30만 원이고 예전에 60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30만 원. 근데 저 씨앗이 한 가마면 얼마야? 60만 원인데 600 그게 그죠? 60만 원, 600만 원,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이 돈이 되는 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농업이 돈이 안 돼요. 그러나 그 부분에 들어가서 어떤 건 돈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선도적으로 먼저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다가 심었을 때 씨앗이 나잖아. 그러니까 저 잎판에 따는 것보다 모종하고 그러니까 종근하고 종자가 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죠. 이렇게 당금주도 담아봐요. 당금주. 식초도 담아보고 당금주도 담아보고. 자 그러면 뭘 만들어요? 얘도요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그 산마늘 빵이에요. 빵. 이게 스프레드. 자 산마늘로 캔디도 만들죠. 엿도 만들죠. 젤리도 만들죠. 저 빵에는 명이나물이 어떤 형태로 들어갔어요? 명이나물을 이제 그 가루를 제가 이거 어디서 했냐면은 울릉도 강의 갔을 때 이 만들어냈어.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요. 거기 정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런 쪽으로. 네, 그러면 여주도 캔디 가능하잖아요. 여주도 엿도 가능하죠. 다 돼요. 여주 젤리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여주도 스프레드 만들 수 있잖아요. 빵도 만들고. 난 이렇게 보면 어떤 뭐 마케팅을 해주는 사람들이 꼭 그 사람 다 트레이드인 거야. 근데 이렇게 가면 훨씬 낫지 않아요? 마케팅에서도. 그것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죠. 비료도 만들 수 있어요. 비료 가능한 거예요. 다 되죠. 이제 비료는 안 쓰는 거 가지고 껍데기 가지고 있는 거 갖다가 왜냐면 씨앗 다 딴 거 껍데기들 있을 때 그걸 잘라가지고 효소도 가능한 거고 또 비료도 가능한 거고 또 가능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이나무로도 이렇게 써요. 어떤 거든지. 이제 이게 저 울릉도예요. 울릉도에 갔더니 어떤 마을이 산나물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밥도 먹고 산나물도 보고 채취하고 이게 이런 게 좋잖아요. 물론 여기 지금 식당은 아니야. 현재 식당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게 서로가 이게 협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부분이 직사광선이 막 찔 텐데 약간 분지 같은 형태라서 괜찮은가요? 울릉도가 그게 좋아. 집표지인데 기차가 올라갈 때 내일 깔았잖아요. 내일을 모노레일 올라가는 모노레일에서 모노레일로 타요. 이렇게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40, 50 되면서 갑자기 산나물이 다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건 유전 이상이 있는 거야. 어릴 때 몰라요. 50만 대지 갑자기 그래요. 그리고 산나물 하면 생각이 뭐예요? 몸에 좋은 거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라고 봐야죠. 50만 대도 괜찮대요. 얼마나 남았죠? 시간 지금 13분 초과했어요. 그러면 요거만 간단하게 하고 둥개승마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둥개승마가 이거 좋아요. 이렇게 절개지 같은데 이런 데다가 심어도 되고 뿌리가 나무 뿌리 같아가지고 아무데나 잘 커. 얘가. 그리고 게으른 농공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이런 거 그렇죠. 냉지 같은 데도 좋아. 냉지 들어가지 않는데 이런 데 좋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키우냐? 환경을 봤을 때는요. 이렇게 이런 환경이에요. 나무가 많은 산악지대. 이게 자생하죠. 배수가 당연히 좋아야 돼. 분해 비율은 50%. 그 양토죠. 경사진대 이거 좋고. 그리고 보통 30호도 넘는 데가 드물어요. 웬만한 산은. 그 단연생이라서 좋은 거고요. 자. 그 산지 재배에서 할 때 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써요. 그 첫째는요, 고사리가 맛있죠. 고사리. 근데 고사리 장목반이 있더라고요. 정말 장목반. 고사리 장목반은 있는데 둥개승마 장목반은 없어. 근데 고사리보다 더 맛있는 게 고비죠. 고비가 더 맛있어. 근데 고비보다 더 맛있는 게 얘예요. 근데 고사리가 쓰는 건 다 써, 얘가. 다 써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데
쓸 용도도 많고 그런데 우리는 고정관념 때문에 고사리 장목반이 있더라고. 그래서 고사리 장목반에 가서 이 얘기를 해줬어. 이런 부분을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척박한 토지에서 재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토지 유실을 방지해주기도 하고 지피식물, 관상용도 가능해요. 3회까지나 먹으시는데 2회까지 할 수 있고. 채취 시기가 언제예요? 네, 채취 시기는 이제 지금 벌써 이만큼 나왔거든요. 지금 한 열흘 정도 있으면 채취 가능해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언제 해요? 그 이후에 계속적 빨라 한 20일 정도 되면 또 채취 가능해요. 그럼 얘도 저기 4월 일찍 쯤에 먹는 끝나는 거죠? 네. 복숭아하고 중복되지 말아야죠. 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그 산마늘 농장이라는 데 있어. 산마늘 거기 가서 이거 찍었는데 얘는 이렇게 못 쓰는 땅에다 심었잖아요. 못 쓰는 땅, 그죠? 이게 사실 농장에서 잡풀만 나지 아무 쓸데 없어.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키우잖아요. 이런 것도 그 상당히 그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지금 내가 저걸 기억하는 거예요. 네. 이 그 하우스 옆에 그냥 나도 이제 풀만 잔뜩 나거든요. 그 풀이 많으니까 걸어 다니는 거거든요. 요거 모종 하나가 500원이에요. 500원인데 얘도 뿌리가 계속 번져요. 번지거든요. 그래서 씨앗 종자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거 해주면 좋아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차가 다니잖아요, 도로. 거기는 차가 다니는 데가 거긴 아니고 사람이 어쩌다 자기 주위만 다녀. 왜 안 다녀요? 여기 찾기 농장 안에 농장 아니고 네, 물론 차 다니는 데는 자동차 분진이 있어서 독초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자 여기 산이요. 이 사람도 산에 가다가 이렇게 깎아놓고 이렇게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다 그거 눈개승마예요. 이게 이렇게 키우고. 근데 이 사람은 좀 더 그늘을 더 만들어줘야 돼요. 너무 지금 크지 마요. 일찍 나무를 없애져요. 이중성이 있어 산나무로. 그 햇빛이 많은 데는 지가 살기 뭐하니까 빨리 억세게 자라가지고 종자를 저기 열리게 하고 그늘질 때는 늦게까지 녹색을 부드러운 잎을 먹을 수 있다. 그런 이중성이 있죠. 근데 1년에 2번 채취한다면 네. 상추나 이런 건 계속 뜯으면 계속 자라잖아요. 근데 저건 2번 하면 결국 수확 시기는 굉장히 짧다는 얘기네. 그래서 산채가 이게 우리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 지금은 우리가 콩을 심고 무슨 뭐 쌀을 심어서 돈이 되는